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정은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기자를 많이 아는데 정은주 기자님 처음 뵀어요? 저 여기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어요? 최재천 변호사. 맞다. 두 번째 뵀어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일단 협찬.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 임원영 교수하고 같이 대담을 하신 책이죠.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와 책임이 사라져가는 부박한 시대에 다시 펴서 읽고 싶은 책. 사상의 은사, 지식인 리영희의 감동적인 자서전입니다. 대화, 부제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이고요. 이 책은 고난에 찬 한 개인의 역사이자 한국 현대사의 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식인으로서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날까지 쫄지 않고 한길을 가는 한길 출판사가 협찬했습니다. 이미 한길 출판사의 대화는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일부에 김보엽 기자가 자신의 위상으로 볼 때 도저히 소개할 수 없다고 했던 우공토 어깨 안마기. 우공토. 어깨 안마기. 우공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글쎄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우공이산 할 때 그 우공이네요. 네. 우공토 안마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어깨에 뒤집어 쓰고 스위치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크를 건드리지 않고 누르면 안마가 시작됩니다. 손잡이는 뭐예요? 슈루탄 같이 생긴. 이게 가만 놔두면 이게 저기 둥둥둥둥 진동 때문에 이게 내려가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손 지압도 할 수 있고, 이 손잡이가 이렇게 지압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이거든요. 약. 뭐랄까요? 너저분하네요. 너저분한 대신 효과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 최강. 오. 민망하다 진짜. 아무튼 뭐 이런 우공토 어깨 안마기 멘트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화목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부모님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지마켓 옥션 등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입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배너 myhan이.co.kr에서 주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방청사연. 매일 출근할 때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와 낙검수를 돌려듣게 하는 청취자 1인입니다. 이번 총선에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절친들에게 생전해보지도 않은 투표 동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애시당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셨고 웃으시며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어느 당을 찍어도 똑같아 라는 말씀과 함께 기권, 환갑이 다 되신 어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자기 위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일본에서 공부하는 28살 남동생이 뒤통수를 치고 말았네요. 지난 10월부터 낙곰수를 들어보라고 추천해주고 본인 또한 열심히 들었는데 이런 젠장. 비례까지 새누리당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 셔마. 이거 이렇게 읽으면 어차피 삐삐 처리되죠. 일본 놈아네요. 이런 일본 놈아. 어떤 분이세요? 라는 한마디만 해줬네요. 남 설득하는 데는 잼병이라 총수님의 실물을 뵙고 길을 받아가게 해주세요. 2주 동안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어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꼭 보고 싶어요. 박아무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누구세요? 빨간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동생은 한국에 안 왔어요? 일본에서 살려고 그러네. 아예? 네. 그럼 투표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꼭 여기 데리고 나오세요. 네. 제가 물리력을 좀 행사해서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까. 자, 그리고 김아무개님. 제가 할게요. 네, 하시죠.
총선 투표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이면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겠거니 하며 지냈던 4.11 이전의 시간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 못해 하루를 몽땅 사용해 당일치기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 처지였고 마침 몸이 안 좋아 전날 링거를 맞아야 했고 내 고향은 전형적인 야당 텃밭으로 내 한 표가 없어도 그것은 무리가 없을 테고 등등. 그런데 20대 투표율 단 0.0000001%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 버스 안에서 김용민 후보 지역구에 사는 정치 무관심자인 친구에게 동료 문자를 보내며 2시간 40분 거리의 고향길이 힘들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의 심정은 틀어져 있는 TV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두가 내 맘 같진 않구나 싶은 외로움, 그나마 같은 마음이던 동지들이 떠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제는 좀 추스릴 때도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쫄지 않기로 했는데 마음이 계속 파도를 타고 있네요. 서로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잘했어요. 고향이 칭찬. 어디 있어요? 전주. 전주요? 전주 내려가는 길에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졸업했어요.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졸업했다는 것을. 잘하셨어요. 그렇구나. 저기 벙커에도 놀러 오세요. 갔었어요. 이미? 할 거가 남은 게 뭐 있지? 거기 갔더니 좀 낫지 않던가요, 기분이? 뻘쭘하던데. 혼자 오는 사람들이 다 뻘쭘해. 누가 보셨어요, 거기서? 다 뵀어요. 그래요? 네.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 담배 피러 가셔가지고. 거기 달라붙어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돈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사인도 막 그래야 되는데. 돈 달라 그러면 돈 줘요? 아니요? 커피도 안 사줘요. 커피도 그냥 사 먹으라고. 하여튼 이제 물리적으로 만날 공간을 마련했으니 이렇게 외로울 때는 찾아오세요. 저희가 거의 매일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시간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며 때로는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 누구든 한 명 이상이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또 있네? 형 이쯤에서 김용민 교수를 한번 연결을 해보죠. 실제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 전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네. 자기는 전화 연결 정도에 출연할 수는 없다. 아. 다음 주에 방청객으로 나온다 했더니. 방청객으로 나온다. 네, 방청객으로. 연결됐다는데요? 연결됐어? 야. 돼 있어요, 그래도. 뭐 전화 연결 뭐 얘기가 다르잖아. 그래요? 전화 연결을 왜 했어? 여보세요. 오. 야.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이게 전에 얘기를 안 한 게 좀 아쉬운데, 전화 연결도 이건 다 유료입니다. 분명히 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유료를 했는데. 유료? 출연료를 받겠다. 출연료를 달라? 그렇지. 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개그가 아닌데 개그인 줄 알아, 지금. 자, 이거 통으로 편집해주세요.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양지에 왔습니다, 양지. 양지, 리조트. 예. 리조트 있고 뭐 그런 그 양지, 예, 경기도 예. 양지. 우리는 음지에서 양지를 취향합니다. 예. 내가 전화 연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양지에서 뭐 하고 계세요? 밥 먹으러 와요, 지금. 예. 누구랑요?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누구야? 김종수 옆에 있는 사람은? 저는 종종 전화드렸던 한겨레 김혜영 기자입니다. 야, 뭐야, 도대체. 제가 여기 앉아 계시던 자리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김용민이보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존재감은 굉장히 없어 보이네. 예. 내가 전화 연결 하지 말라고 했지. 하호 형도 나와있어요, 하호 형도요. 우습습니까? 요즘 완전 맨통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용민아, 예. 들어가 이제.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근황. 그래도 전화했는데. 근황 근황? 토크. 예, 근황. 하호 형입니다. 예. 네네. 예. 요즘 그날은 벙커원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매니저가 이제 지배인 역할을 하면서, 오시는 손님을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어드리고,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해요, 손님들이. 예. 용민아, 내 상현 70%는 내가 담당하는 것 같아요. 예. 용민아 들어가. 저 다음 주 방청객 오세요? 예? 다음 주에 방청하러 오세요? 아니, 뭐, 방청도 일단 유료면은 고민해보겠습니다. 방청은 저 블로그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아, 이 양반도 멘붕이구만. 기자들은 멘붕이래. 우리 김총수가 사실은 김총수도 마찬가지로 멘붕 상태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뭔 소리야. 용민아 들어가. 예. 네,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전화 연결 왜 했어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진짜 멘붕이라는 게 진짜 김용민이. 아 근데 오늘 연결한 이유가 방청 사연이 수많게 많이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김어준 총수, 김영민 교수 힘내세요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전화 연결을 했었어요. 김용민은 특별히 힘내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지금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는데 응원하는 것도 갑자기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도움이 안 돼.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위로받을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평상시처럼 대하면 돼. 응? 장난치고. 근데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잘 몰라서 수위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도로 리액션을 보여야 되는지 전화 연결한다고 해도 받아.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된 줄 알고. 그 상태가 멘붕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은 시사 단두대. 오늘은 맥컬이네요, 아이템이. 첫 번째 아이템은요. 주로 광우병일 것 같은데요. 예, 광우병도 예. 있고. 맥컬이는 유명하잖아. 이미. 그렇죠. 이미 뭐. 그러면 맥컬이 자산운용이 돈을 빼먹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개발 사업 말고. 그러니까 맥커리가 이제 원래는 호주계 금융회사고 우리나라 2000년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뭐 도로도 놓고 뭐 다리도 놓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지자체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제 4년마다 한번 선거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야 되고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맥커리 같은 금융회사를 끌어들여서 우선 만드는 거죠. 그 돈을 빌려다가 다음 그 회사가 이걸 다 만들고 나서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운영권이나 돈이나 이런 걸 다 이용해 먹고 난 20, 30년 후에 이걸 다시 그냥 지방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이 맥커리라는 곳이고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만 20 몇 조죠? 22조 원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그런 그 건설 욕과 그리고 금융업계에 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정부의 사업이니까 부도가 나거나 이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두 개 맞아 떨어지면서 2000년대부터 급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네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여기에 통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사람도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부풀려서 예측을 해놓은 다음에 너는 이만큼 수익을 얻을 거니까 이 사업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면 그거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을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다시 보존해 주도록 다시 그걸 재계약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 9호선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무면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부풀리는 예측은 그러면 맥컬이나 이런 자산을 운영하는 쪽에서 전혀 개입이 없었냐 하면 그런 의혹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부풀려서 나중에 세금으로 보존받을 생각을 하고 그 틀을 짜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이 외국 자산운용처럼 보이는 이 자산운용의 그 펀드, 사모펀드 구성원 중에 한국인들이 많이 껴서 60%가 국내 투자자. 네. 그러니까 맥커리가 마치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SOC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자산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이 이재의 밝은 그리고 이런 정보의 밝은
그게 대부분의 정부 고위 인사들이나 아니면 또 돈을 운영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 기관이 60이고 20% 나머지 20%는 개인이고 국내 개인이고 외국인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고급 정보에 접근하고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SOC 기관 투자를 하는데 외국계 투자자를 앞에 끌어들여서 자기가 세금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매각하거나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투자자 구성 중에 검은머리라고 하는 국내 인사 많으니까. 네,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양 변장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 영부위까지는 해도 대단히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자기 재산을 불릴 구조를 그 권력을 이용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쁜 짓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구조인 이유가 이제 지방자치는 4년 후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많이 해봤자 3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에는 만들어놨다. 이런 공이 있으니까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사용이 되고 이거는 20년 동안 그냥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거의 카드 쓰는 거 비슷해요. 할부로 카드 쓰는 거죠. 근데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갚는 사람이 따로 있는. 갚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우리처럼 납세자가 그 사람 주머니를 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이용하면서 불합리한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 각각 형님의 아들이 직관적으로 개입된 흔적이 많이 있다. 싱가포르로 가보니 그 양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빨리 빼내야지만 빨리 준비하고 그만큼 접근이 빠르니까 그만큼 정치권이나 그런 정부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각하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이렇게 그렇죠. 세수 이혼 보장 딴 데는 안 했는데 이 맥커리하고는 그런 보장들을 해준 케이스가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메트로 9호선하고 네. 그리고 우면산 터널하고 그 두 가지만. 그래서 그걸 파보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걸 끝까지 파진 않겠지 우리 박근혜 누나께서. 적당히 하다가 우리 각하 앞에서 끊겠죠. 라고 추정합니다. 나머지를 메꿔야 되는 건 이제 이 나를 꼼수다와 한겨레와 그 액수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2040년까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걔네들 영업을 안 해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영업을 안 해도 어차피 그 수준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 계획을 왜 해? 왜 하느냐? 그 이익의 일부를 자기가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인 거죠. 그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소송 걸려 있어가지고요. 아주 큰 소송 걸려 있어요. 네, 저 민영사 막 3억 걸려 있어서. 예, 그거에 비하면 저는 한 10분의 1 규모여가지고. 3천만 원? 네. 괜찮네요. 네, 그 정도로 뭐. 예. 강남 을에서. 강남 을에서 그분이 하셔가지고. 예. 제가 좀 근데 어제 오늘 또 재밌는 뉴스 나서 서울타워도. 남산타워도 맥커리한테 준다고. 말도 안 되는. 방송 시설을 KBS나 MBC나 이런 데다가 쏘아주는 건데 그게 1년에 임대계약만 100억 원 정도 준대요. 그 방송사들이. 근데 이게 지금 YTN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맥커리가 그것도 이제 매각하려고 추진해서 투자자들한테 설명회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3월에. 우리 각하 시절에 서울시장 시절에 이 모델의 전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각하 형님의 아들이 이 맥커리와 관련이 있었고 얼마나 멋있어. 근데 과연 형님의 아들이나 형님이나 우리 각하가 직접 이 일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난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요. 네. 그 고리가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변했어. 변했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찾아낼 거야. 자, 그게 맥커리의 본질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변장해서 돈 따먹은 거예요, 세금으로. 외국인 척 변장해가지고. 되게 쉽게 말해줘야 되는데, 어찌나 복잡하게들 얘기하는지. 외국인인 척 변장해서 세금으로 자기들이 재산을 불리는 거다. 그런 계약을 맺은 거고, 그때 이용된 회사가 맥커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광우병. 네. 좋은 거 많이 나오네? 말해, 드디어 다시 광우병이 나왔네? 6년 만에. 이거 좋은 소재인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까요? 이거는 한 보름 전에 터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6개월 후에 터져야 되는 거야. 너무 또 어중간하게 들었어, 이거. 아니, 세상을 떠난 소한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국민이가 와야 되겠다. 어쨌든 이게 2008년 5월 8일 그 한겨레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일간 신문의 일면 아래에 실렸던 광고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하겠다. 미국의 검역단 파견해서 현지 시사 참여하겠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일간지 일면 아래 한겨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렸죠. 정운천 당시 장관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태도가 어떻죠? 이제는 그러니까 수입 중단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 수출을 못 하도록 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보다 앞서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관에서가 검역을 중단을 하는 거예요. 통관을 못 들어오게. 그러면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박스가 쌓이겠죠. 우리가 통관을 안 하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효과는 즉각적으로 들어오죠. 그냥 중단을 하고 유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럼 기본적으로 수입 중단 전에 보통 검역 중단을 해요. 캐나다하고 이번 쇠고기 협상할 때도 검역 중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검역 그렇죠. 중단은 당연히 될 것이다. 근데 수입 중단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건 조금 더 뭐 봐야겠다. 이런 톤이었는데 어제 오후 4시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 하겠다. 보류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태도죠. 근데 그 지금 소개한 것처럼 당시에는 즉각 수입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드린 자료가 있는데, 같은 날 이제 한겨레는 근데 그렇게 하면 통상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기사 제목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왜 한겨레는 이렇게 만약에 수입 중단을 저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면은 통상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썼냐면, 그 당시에 2008년 4월에 이미 전면 개방하는 합의를 했잖아요. 쇠고기 협상에서. 그때 그 조건을 뭐라고 달았냐면, 광우병이 발생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OIE라는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서 단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을, 그러면 우리는 수입 중단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등급을 또 낮춰서 네, 할 때까지는 위험 국가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검역 주권을 뭐 포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막 촛불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정부가. 아니다. 우리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한겨레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당시 조선일보는 할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보도를 했죠. 그렇죠. 대통령의 같은 발언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얘기는 한겨레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의 보도를 보면 오늘은 반대로. 달랐죠. 완전히 180도 달라진. 또 오늘 어제 안 한 게 통상 마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일보는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한 것이고, 이번에도 역시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며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준 거죠. 근데 어쨌든 정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거죠. 애초부터. 자기들도 애초에 이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봐요. 없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내일 아침에 저희 한겨레 쓸 또 자랑질을 조금 제 기사입니다. 특종. 내일 아침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대사관이 무역 대표부의 wendy 카틀러라는 대표보를 만나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죠. 미안하다. 우리가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를 해라. 그랬더니 그 무역 대표부가 하는 얘기가 그 즉각 중단한다는 거 우리 수용 못한다. 우리 수용 못한다. 너네들 그렇게 오해 사기 얘기하면 안 된다. 너네 한국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한 외교 비밀 문서가 있어요. 그 비밀 문서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시에 이제 청문회 때 열람을 하고 메모를 해갖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이번에 공개를 한겨레에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지금 와서 청와대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국민의 건강 뭐였죠? 정확한 거. 보호 멘트가. 한승수 그러니까 5월 8일 이 광고가 실렸던 이날 오전에 한승수 당시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쓴 기사인데 나 금방 썼는데 한 2시간 전에 쓴 기사인데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그런 조건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지금 정부는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수입 중단 안 한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다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라. 그럼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원래 원칙은 중단시키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고라는 게 나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이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 한겨레처럼 막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또 했어요. 국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당시에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다고 계속 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말을 지켜라 그러면.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문제 있다고 했는데 니네가 결국 안 지킨 것이니까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다시 우리가 역으로 이제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야당에서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박근혜한테 물어봐야 돼요.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아직도 명치 비대위원장인가? 네. 비대위원장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검역 중단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는 바로 그렇게 하겠어. 왜냐하면 지금 이미 2명의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실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입장이 없었어요. 되돌려 보시면 이게 자기 입장을 발표해야 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에서 침묵. 그리고 그때는 뭐를 주로 했냐면 친박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을 때요. 되돌아와서 찾아보면 광우병에 대한 그래서 그걸 중단해야 된다는 거냐 말아야 된다는 거냐 당시 2008년에 입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어봐야지 다시.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섰으니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네 지금. 재빨리 물어봐야지. 물어보세요. 그렇기도 하고 야당이 너무 한심한 게 이게 국회의 농수팀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위원장이 야당 몫이잖아요. 그래서 최인기 지금 현재 의원이시면 낙선하셨잖아요. 아직 의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낙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탈당한 무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열어야 돼요, 이거를. 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보를 데려와다 물어보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떨어지였고 무소속이고 탈당을 했고 그러니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탈당을 지금. 왜 했냐면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 국회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위원회에 야당에서 된 의원이 2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없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그냥 언론들만 이렇게 떠들지 별 얘기가 없잖아요. 액션이 전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박근혜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바로. 그러면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죠. 박근혜 위원장이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있는가. 되돌아보면 없었어요. 항상. 없었거든요. 없었어. 그녀의 특기는 가만히 있음으로써 승리한다야.
존재함으로써 승리하는 전법인데 잘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뭐 독재자의 딸이니 이런 건 안 먹혀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안 먹힌다고. 본인이 그 딸로 태어나고 싶었나? 아니잖아. 너무 오래됐어. 근데 딸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고 그 포인트, 그러니까 딸로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딸이기 때문에 얻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나 그건 동시에 반작용도 있어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그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입문한 이후에 실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절에 통과시킨 거의 모든 법안에 다 찬성했다고. 그걸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 이렇게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 바로. 과거편에 대해서는 이거 물어보면 답하나요? 답을 안 하는 것도 이미 자기가 가장 대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이죠. 그녀의 할 말이 없거나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뭐 각종 현안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이제 박근혜 위원장은 답하라. 뭐라고 뭐 이렇게 기자들도 물어봐야 돼. 아무 답이 없죠 지금 계속. 무시하니까 안 무서운 거지. 기자들도 물어봐야 돼. 기자들은 근데 박근혜한테 마이크를 대는 게 되게 무서워한다.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뭐 여당 출입은 아니라서 뭐 전화는 제가 잘 직접 받아요? 거기 가본 적은 없는데 대표쯤 되면 이제 전화 통화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박근혜 위원장 경우에는 실제로 보기도 힘들 뿐더러 만나더라도 이렇게 문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이렇게 뻗치기 하는 것 같던데 그 멘트 그렇죠. 달려고 나올 때 주로 좀 얼굴 까는 불순이란. 맛있네요. 저 한 접시 다 드세요. 어쨌든 우리 각하 정권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광우병.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소국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어떻게 하네. 이제 그거는 뭐 확인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검역 중단을 정말 요구를 해서 시켜야 되는 이 지금 과정이 남은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촛불 집회를 다시 해도 안 된다고 봐요. 요새 날씨가 추워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지난번 촛불 집회 때도 안 되는데 이거는 다른 정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12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이 쇠고기를 그냥 먹고. 그러니까 미국 새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진짜. 아니 하루만 근데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사서 안 먹더라도 아시죠? 가공식품 이런 데 막 들어가고. 라면 이런 데 제일 네, 많이 그리고 먹죠. 우린 밥 안 해 먹어서 맨날 사 먹는데. 우리 앞 거기도 있다면서요. 회사 앞에. 회사 앞에 갈비탕. 갈비탕집 갈비탕집.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얼마나 고마워요. 다 먹고 나서 닭고기는 괜찮나요? 정권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알려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박근혜밖에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요. 각하를 압박할 수 있는 야당이 각하를 압박해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박근혜가 이게 자기한테 불리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해서 이걸 이 현 정권을 압박하여 대권과 더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니 이거 좀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가.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므로 남는 건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쇠고기. 1년을 버티는 거예요? 예? 1년을 버티는. 저는 제가 제일 큰 걱정이요.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면 한우를
도축하는 현장에 가야 하는 거야. 아예. 아, 국민일보 노조가 하는 한우를 먹으면 되겠다. 네. 거기 기자들이 도축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 도축을 사와. 하진 않고. 뭐 현장에 가서 보고 사온다는. 네. 네, 국민일보 노조 사이트 파업 가시면. 중인 국민일보 노조가 그 KM 스트라이크라는 다음 카페에서 한우 쇠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죠. 직접 기자들이 아니 계속 뭐 판촉을 계속 근데 그 아니, 소가 너무 자세히 한다. 나 대충 그 소가 한우인지 아니면 소 자체를 수입해 온 건지 어떻게 알아? 도축장에 가서 이제 네. 소까지 보고 소까지 수입해 온 거. 네. 소의 생김새를 보고 한우인지 아나? 살아있는 소를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 못 되죠. 못 데려오죠. 네. 그런가? 우리나라 검역적고 사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소 죽이는 과정까지 봤다. 여하간 이거를 우리 각하가 다 이때까지 각하 입장에서 엄혹한 시절에도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좀 있으면 자기 대통령 관둘 건데 이거를 미국의 뜻을 거스려 가며 그렇게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므로 이게 직접적인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걸 청사시켜내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제 남는 거는 안 먹는 것과 박근혜 위원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대선을 잘 치르는 것과 이거밖에 없죠. 화내는 것과 화내야지. 항상 이렇게 넘어왔었어 우리 각하는. 근데 너무 이게 자주 되니까 분노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죠?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우리 각하는 굽힘이 없는 일관된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에요. 초지일관하시고 거의 하나님급인데 그러면 대화나 타협이나 설득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각하에 대한 기대는 접어주시고요. 이거 말고 하영 기자 왜 나왔어 그런데? 뭐 있어 아이템? 제 아이템 하나 있죠. 예. 한겨레 22일 이번 주 이제 그 사내 인사가 있으면 한겨레 22일 떠날 것 같은데요. 어디가 그래서? 제 연차쯤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죠. 뭐 가라앉은 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지막 기획을 위해서 4주 그러니까 전체는 한 6주 정도를 준비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획에서 쏟아놓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안을 많이 따라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좀 앉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병원의 어떤 상업화, 의료 상업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의료 하면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등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좀 바꿔낼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 끝에 모의 환자를 좀 해보고 그 과잉 진료 과잉 진료하는 환자인 척. 예. 과잉 진료 하는 현장에 좀 가서 환자인 척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가장 성대모사랑 몸짓이 있다면서요? 에? 그게 뭐예요? 성대모사 몸짓이요? 해보세요. 환자인 척하는. 환자인 척하는 성대모사 몸짓이요? 예. 아니 환자인 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전혀 환자처럼 안 보이는데. 척추 수술. 참 시종일 건 같네요. 예상치 못했던 질문. 척추 수술 위장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과잉 진료가 척추, 그리고 치질하고 치과하고 무릎이에요. 예. 그 중에 이제 이번 뭐가 가장 많이야. 가장 많이 항목이 너무 많잖아. 가장 많이는 하나가 등장해야지.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이번 수술은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드세요 계속.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번 수술은 치질이고요. 그래요? 예, 모르셨죠? 네. 50대 이상 연령을 가지신 분들은 절반이 치질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요? 예. 이 중에는 그러니까 치질 수술할 필요 없는데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의 환자로 들어가 봤죠. 진짜 어떤지. 진짜 어떤 과목? 어떻게 흉내를 내요? 치질 환자인 걸? 흉내가 아니고.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있나 보네. 어떻게 흉내가 돼요? 나는. 그 흉내가 아니고요. 모의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서 이렇게 아니 어떻게 들어보세요. 치핵을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인데 모의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인 척하는 거.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이제
두 치료를 받을 가지예요. 생각은 없지만. 자, 두 가지예요. 그래, 그러면 가능하지. 아, 좀 들어보세요. 나 되게 난가. 이렇게 양쪽에 정신 못 차리겠네? 미안해요. 네. 치질부터 해드려요. 말씀 설명을. 아니, 할 말이 많은데 이 치질부터 안 해요. 예. 맨 뒷장인데 치질은. 자, 역시 치질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기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 치질을 자꾸 앞세우라고. 아, 치질은요. 가서 저기 증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 번쯤. 이게 뭐냐면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특히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증상이 많은데 술도 많이 드시고. 나는 전혀 치질이 없었는데. 없다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는데. 예. 없어도 지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잘 가서 먹고 잘 싸. 네, 가자마자 그러니까 두 개의 병원이 있어요. 대주군을 놓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 치질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 5등 안에 든 병원에 있는 병원 하나하고 뭐 또 하나의 대주군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슨 특별한 병원이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이렇게 대주군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서 보면 일단 증상을 물어보죠. 뭐 어땠냐 하면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충고를 듣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최근에 술을 좀 많이 먹고 다음날 변을 봤더니 휴지에서 피가 묻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것과 관련된 문진을 계속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일단 저쪽에 누워보셔라 해가지고 이제 뭐 편집될 거니까요. 네, 편집될 거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이요? 그 있잖아요. L 업힌 다음에. 그렇지. 의료용 젤로. 네,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엉덩이만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하고요. 예. 엎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엎어져야지.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세는 두 가지인데 아니다 이게 핵심이 아닌데 의료 상업화가 핵심인데 자세는 두 가지인데 엎드려서 자기는 어떤 자세를 했어? 엎드려서 하는. 저는 새우잠 자세를 했습니다. 새우잠. 옆으로. 옆으로. 네, 새우잠 자세로. 엎드리는 자세하고 새우잠 자세가 있는데 의료 상업화가 지금 핵심인데?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병원에 따라 의사가 지정해줘? 의사가 원하는 거. 너는 새우잠 자세를 까. 증상을 듣고 아. 예, 증상을 듣고 근데 그런 이제 다음에 젤을 바르고. 젤을 얼굴에 바르고 발라줘? 그러니까 피가 난 적이 없는데 피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였네. 치료를 받을 의사는 없는. 없는. 치료를 받을 의사는 없는. 없는 경험은 있는 네. 아주 과거에 그 전날 피가 난 건 아니고. 아니고 오케이. 한 6개월도 더 된 그러니까 한참 때 사회부 시절에 이제 뭐 술을 먹고 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제 수상 그런 아니야? 이건 편집되겠죠 설마. 계속 안 될 것 같아. 그래서요. 그래서. 아 기사는 익명으로 나왔는데 이거 방송은 실명으로. 그런데 아니 모자 하시면 되지 않나? 기사는 그럼 특별 취재. 기사는 기사는 익명인데. 아니 혼자기 아니에요? 기자와 하호영 기자. 아니 왜 남까지 둘 다 젤을 바르는 장갑을 만났고.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노코멘트 간단 하겠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네, 비교를 했더니 이제 그 5위 안에 드는 병원에서는 간단하게 진단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 청진기 대보는 거 비슷한데 이렇게 만져보고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 네, 이거는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 정신 이상이 온다 그래? 아래에서 피가 쏟아져 갖고서 그 변기가 아주 빨개질 정도로 피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겁을 좀 주죠. 그런 식으로 이 심해지면 그렇다. 손가락을 얼마나 넣어요? 그럼 모르지 않을까요? 젤을 바른 다음에 그걸 먹을까 그럼? 아니 이 보려고 한 거 아닐까? 넣었나? 손가락으로 진단을 합니다. 안 만져보는 거잖아, 만져보는 거잖아. 네, 왜냐면 치액이나 이게 뭐 이건 아니 의료상업화가 이게 아무튼 만져봅니다. 만져봐야 이제 그러면서 도 확인하고 이렇게. 예. 활동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가 아니 있어? 저는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수술 정신 이상이 왔어. 수술 날짜를 언제 잡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요? 네. 오늘 수술하시면 내일 모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얘기를 시작하죠. 아니, 첫날 와서 첫 번째 보고 나서. 네. 수술 횟수 5위 안에 드는 드는 병원에서는. 5층짜리. 1위다 3위다 지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그렇죠. 병원이 특정되니까 5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개 병원인데 하나는 수술 그렇게. 횟수가 상위권인 거고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하는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수술을 하라. 이렇게. 수술비가 얼마예요, 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수술비가 그 3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37공단에서 저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다. 거기에서 이제 그 60만 원 정도가 이제 수가로 이제 나오니까 병원은 1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수술을 당한 환자는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금전적 피해 말고 금전적 피해 말고요.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 보통 난 못 믿겠다. 나는 그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좌욕을 하시면서 앉아보시면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잡히지는 않아요. 해봐도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다음날 다시 가서 안 잡힌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마취를 하고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조그맣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그거 플러스 항문을 넓히는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항문을 넓히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변은 절대 세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커지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 기자가 그 기자? 그 기자가. 그 기자가. 동일한 기자가. 그 기자가. 동일한 항문을. 그 항문을 가진 기자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가요. 거기서 찾아가서. 비뇨기과 의사를 또 만났더니. 아니죠. 요즘 항문의 의사를 만났더니, 이렇게, 거긴 내시경으로 보거든요. 거기 내시경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대장 내시경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진단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거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느낌이 어때요? 대장 내시경. 그 전날 장 비우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장 내시경 하듯이. 그렇지. 보통은 장 비우잖아. 뭐 마셔서. 그렇죠. 다 쏟고. 그걸 하고 한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기자는 장을 비우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지저분해지네요. 먹을 것도 앞에 있는데. 그래서 안 드시는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해봤더니 거기서는 이제 이건 뭐 그냥 놔둬도 낫고 약을 먹으면 일주일분 약을 지어줄 테니 먹으면 나을 거다. 그냥 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가라고 이제 그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는 이제 물어봤죠. 다른 데는 그 수술을 하라고 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겨울에 입가 여기 트죠. 이거 튼 거하고 비슷하다. 여기 되게 아프잖아. 그거 똑같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가지고 이 수술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치질이라고 본인이 치질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이나 뭐 뉴스나 치질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치질이라고 자기가 느낌이 딱 들면 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해서 그 포털에서 나오는 그 병원은 거의 100% 다 수술 전문 병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자에 해당되는 병원. 그리고 본인이 뭐 고민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했다 아니면 어떤 그 빅5 안에 드는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병원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병원 아니면 등등의 어떤 그 신뢰도를 이 정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병원을 찾아 그 중에 골라도 거기도 수술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 돈 주고 링크가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맨 위에는 이제 돈 주고 링크가 정해지고 그 아래 부분 가면 또 이게 이제 인터넷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나름 어떤 그 신뢰도가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도 그래요. 정말 수술을 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의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치료의 원칙. 그 기자분은 그 병원 2군데 갔는데 4주 걸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이거하고 또 치과. 치과도 있고 무릎도 있고 척추도 있습니다. 치과는 임플란트? 네,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네,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가 병원 두 군데요. 한 군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동네 치과. 사실 그리고 또 한 대조군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치과. 그 광화문이나 종로나 강남에 지나갈 때 간판이 붙어 있거나 아주 많이 들어본 치과를 광고도 가요. 하는 뭐 그런 광고도 치과. 하고요. 예, 뭐 그런 치과를 가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금액 차이가 90만 원 정도 나요.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가 아니고 어떤 병원에 갔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이것저것 치료를 하라. 저 이거 당한 것 같은데요. 저 한 200만 원 주고 이빨 많이 당하세요, 실제로. 예, 특히 치과. 그리고 강남에. 가장 많이 당하시는 게 척추예요, 사실은. 제가 척추 설명을 하는데 치질에 관심 보여가지고 보셔서 척추 설명 못했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디스크는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죠? 척추는 10명의 디스크 환자들 중에 9명은 사실 그냥 놔두면 낫습니다. 그게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척추 질환 뭐가 됐든. 네, 척추 질환.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예,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 저희가 찾아봤는데 필수 정형 외과 과학이라는 교과서. 의대생들이 보는. 예, 척추 얘기하니까 좀 이제 이성이 돌아오네요. 예. 아까는 눈이 반짝반짝 하셨는데 아니, 지금은 근데 그냥 보셔. 척추는 짧게 해줘요. 치질하면서 이제 비율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선 대표적으로 자료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대표적으로 에서 빌딩을 올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은 환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수술을 받았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3만 명이 찾아왔어요. 병원 잘 되죠. 빌딩을 올렸어요. 예. 3만 명 중에 6,200명이 수술을 받았고요. 20% 가량. 네네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대조군이 되는 공공병원은 약 8,000명 가운데 700명 정도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예.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약 20%하고 약 10%가 안 되는 비율.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수술의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한 달 안에 대체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9명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일단 여기도 이제 모의 환자로 좀 들어가 봤는데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자고 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기자들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MRI로 당연히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과잉 진료가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뭐 이것과 관련돼서 이 4가지 종목과 관련돼서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6차례 정도 더 기획이 준비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동네 병원 가셨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 아마 문 닫고 저기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만든 곳 많을 거예요. 동네 병원이 왜 망했는가 또 들여다보고 요즘 그 미국에서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시코라는 영화에서도 나왔겠지만 그 의산정이라는 그 병원 그리고 민간보험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뭐 이렇게 해서 좀 기획이. 근데 다음 주에는 왜 안 나가려고 그래? 네? 그런 재밌는 기획이 있는데.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안 나온다면서요. 다음 주에 나가요. 여기 아니, 안 여기, 나온다. 여기. 여기에요. 다음 주에 제가 발령이 나면은요 이제 뭐 발령이 나도 그 기사는 계속 쓰시나요? 써놓고 이제 지금 막 쓰고 있어요. 네, 써놓고 이제 가야죠.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 아시잖아요. 다른 부서 가서 저기 제가 가는 부서 가서 그 전 부서 기사 쓰면 욕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다른 부서 가더라도 여기 나오면 되지 뭐 다른 부서 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 배신. 형수가 되게 아끼는. 누가요?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 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치질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당황했는데요. 재밌었어요. 그랬나요? 이제 기자들 유용했어요. 네. 척추하고 그 치과 얘기 빼고 치질 얘기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 저는 기자 얘기. 저는 여기 저기 오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가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 상당수의 경우가 환자가 요구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쪽 과잉 진료하는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주로 댑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여기 안에 담아놨어요. 왜 그런 환자가 이야기를 요구했다. 예. 제 경험인데 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감기에 걸려서 아파서 거기 병원을 갔거든요. 레몬 주스 먹으러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를 막. 치질도 좌욕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그 기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까지는 1, 2부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다 몰아서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걸로 1부로 처리하는 걸로. 하영 기자도 본인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마음대로는 안 될 거예요. 끝이 안 좋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좋게 못 끝낸다. 자, 제가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주진우 선배를 만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해서 반응이 좋아서 제가 선배 이거 행동모사 하나 했잖아요. 주진우 선배를 만났는데 이거 편집돼도 좋으니까 그 동작모사 하나 해볼게요. 딱 만났는데 보통 사람은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악수. 근데 만나자마자 맞아. 이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인사를 기자를 한 번도 봤어. 그다음에 뭐라 그래? 그다음 뭐라 그래? 그냥 가시던데요. 보고 있어. 주진한테 전화 왔다. 오시더라고. 남자.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169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